혹시 밥은 어떻게 드세요? 의사의 설명은 이광수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밥이 문제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은 그저 익숙하고 일상적인 음식이었고 어릴 때부터 늘 먹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공기가 지금 자신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새벽 이광수님은 평소처럼 통영 앞바다로 나섰습니다. 낚시대 하나 들고 바닷가 바위에 앉아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얼마 전부터였을까요? 새벽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팔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느껴진 이상한 두근거림과 식은땀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심장 멎는 거 아냐? 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광수님은 결국 통영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르신,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수치면 언제든 큰일 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이광수님은 멍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혹시 밥은 어떻게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특히 혼자 지내시면서 냉동밥을 데워 드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밥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한 공기가 어떻게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전신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더 이상 숨가쁜 나날을 살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약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다시 반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광수님의 이야기처럼 밥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껏 병원에서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수님은 보건소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혈압계를 푼 간호사가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145에 95요. 그 말을 들은 이광수님은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혈압인가? 하지만 혈압은 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체열과 심전도 검사가 이어졌고 잠시 후 돌아온 결과는 이광수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공복혈당이 132, 콜레스테롤은 248,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심장 기능 수치도 기준치를 벗어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의 말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광수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몸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30년 전에 끊었는데 왜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혹시 밥은 어떻게 드세요? 이광수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 그냥 밥솥에 한번 지어놓고 냉동해 뒀다가 데워 먹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그게 편하니까요. 그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시나요?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광수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광수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그게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말. 밥이 문제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은 그저 익숙하고 일상적인 음식이었고 어릴 때부터 늘 먹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공기가
지금 자신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광수님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깟 밥 한 공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검사 수치들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광수님은 인터넷을 켜고 냉동밥, 전자레인지, 심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들은 그 밥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의 사실에 도달합니다. 자신이 매일 먹던 밥이야말로 자신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광수님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새벽 낚시를 다녀오면 냉동실에서 밥 한 덩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고 김 하나 펴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습관이라 여겼습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먹던 그 밥 한 공기가 그의 혈관과 심장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광수님은 검색 끝에 한 가지 논문을 발견합니다.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의 혈당 지수는 갓 지은 밥보다 최대 42%까지 높아진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이 연구 결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재가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성 전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결국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 속의 점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심장 근육은 지치게 되고 박동은 불규칙해지며 결국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광수님처럼 매일같이 재가열한 냉동밥을 먹는 식습관은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혈당 상승은 그야말로 심장을 쥐어짜는 격입니다.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최근 자주 느꼈던 이상한 피로감, 자고 일어나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몸, 가끔씩 생기던 두통과 심장의 묵직함. 전부 밥 때문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이광수님은 이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밥상을 바꾸기로. 하지만 어떻게? 그는 보건소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의사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 전체를 바꿀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광수님은 보건소 의사에게 받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밥 지을 때 식초를 넣고 귀리를 섞고 강황을 뿌린다니.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 논문을 읽고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진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질병들의 상당수가 식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광수님은 자문했습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환자가 병에 걸려야 병원이 돌아가고 약을 계속 먹어야 제약회사가 돈을 번다는 구조. 그 누구도 환자가 약 없이 건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 이광수님은 분노보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속아온 것만 같은 허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문득 동네 친구인 74세 김기철님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자주 다니던 그 친구 역시 하루 5알씩
약을 먹고 있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광수님은 김기철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메모지에 적힌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밥을 30분 식히고 데우는 거야.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대. 김기철님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그도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약만 믿고 있는 것도 답이 없잖아. 이광수님은 본격적으로 밥 짓는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무렵 그는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지고 바다로 향하는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혈압도 이전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왜 다들 모르고 있는 걸까? 그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어르신들도 이광수님이 바뀐 모습을 보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통영 작은 마을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천연 발효 식초와 강황가루가 불티나게 팔렸고 경로당에서는 밥 짓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광수님은 삶에서 처음으로 밥 짓는 일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적힌 4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매 끼니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을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 떨어뜨린 물에 30분 이상 불렸습니다. 처음엔 그 향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밥의 식감도 훨씬 쫀득해졌습니다. 다음은 귀리. 쌀과의 비율을 고민한 끝에 쌀 1컵에 귀리 1스푼. 딱 그 비율이 이광수님의 몸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곡식 하나가 내 심장을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게 있을까? 밥이 완성된 후에는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가득 넣어 골고루 섞었습니다. 처음엔 노란빛이 어색했지만 이내 그 색이 건강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광수님은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자신이 몸을 고치는 약을 삼킨다는 생각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상온에서 30분간 식힌 후 약한 불로 다시 데웠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번거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알기에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는 매번 그 밥을 식히는 동안 거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자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밥을 먹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나자 이광수님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심장이 더 이상 쿵쾅거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묵직한 피로감도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병원 재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145에 95에서 132에 84로 떨어졌고 공복혈당은 132에서 116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줄여도 좋겠다고 말하며 이광수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 비법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광수님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약봉투에 의지하지 않고 밥솥 앞에서 진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광수님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선 처음엔 그저 소문처럼 들리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따라 해보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밥에 식초를 넣고 귀리를 1스푼씩 섞으며 밥이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통영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종의 일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72세 정령자 할머니는 이광수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밥 짓는 법, 나도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다리가 덜 붓고 밤에 덜 깨어나더라고요. 그녀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과 이뇨제를 복용해 왔지만 자주 반복되는 부종과 불면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혈압은 158에서 134로 안정되었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뇨제를 줄여도 좋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약을 줄인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광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천한 이 밥상이 이웃의 삶까지 바꾸고 있구나. 더 놀라운 변화는 동네 반장으로 활동하던 75세 김도연 어르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 년째 당화혈색소가 8.5 이상을 유지하던 고위험군 당뇨 환자였지만 이광수님의 추천으로 새로운 밥짓기 방식에 도전한 지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9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고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운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작은 마을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는 강황밥을 찾는 손님이 늘었고 슈퍼마켓에서는 귀리와 천연 식초가 진열대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을회관에서는 건강밥짓기 교실이 열렸고 이광수님은 강사로 초청되어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고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광수님은 말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바꿨을 뿐인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광수님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밥의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의학이란 약이 아니라 삶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광수님은 어느 늦은 오후 거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무엇보다도 심장이 평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고 있었고 그것이 단지 밥상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땐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식혀 데우는 30분의 기다림.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네 가지가 그의 삶을 근본부터 뒤바꿀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과 수천 명의 실제 사례가 뒷받침하는 강력한 건강 전략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3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혈압은 128에 82, 공복혈당은 108, 당화혈색소는 6.1, 콜레스테롤은 185. 모든 수치가 안정된 상태였고 의사는 더 이상 약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식이요법이 훌륭했다며 병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광수님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밥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그 밥을 지으며 나 자신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됐기 때문이야. 그는 이제 매 끼니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짓습니다. 식초를 넣을 때는 아침 햇살을 떠올리며 귀리를 섞을 땐 지난 세월의 자신을 다독이듯 강황을 뿌릴 땐 다시 피어난 활력을 떠올리며 밥을 식히는 동안엔 오늘을 무사히 살아가는 기쁨에 감사하며 그는 말합니다. 약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말이 이광수님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의 밥상도 떠오르셨나요? 혹시 아침마다 데워 먹는 밥 한 공기로 인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 들으신 밥 짓는 방법,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주의, 조금의 정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을 다시 꾸려보세요.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 밥이 완성된 후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30분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이 간단한 네 가지가 여러분의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은 내 병을 알려줬지만 밥상은 내 삶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밥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